지혜의 숲, 우리는 왜 황금에 열광할까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실까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해외여행을 떠날 때 꼭 환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환전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똑같이 그 황금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금 1g으로요, 금철사 3km까지, 그러니까 이 1g으로요 3km까지 가늘고 길게 들릴 수 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재화, 이런 황금이 부와 권력과 영생을 상징하기까지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금부자였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세 개의 관 중에서 그중 하나는 금무게만 약 100kg이었다 합니다. 나머지 부장품은 다 빼고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땅속 깊숙이 금맥, 또 땅 위에 금강도 있죠. 그리고 강에서 금을 캐는 사금도 있지만 금은 기본적으로 양이 적고 채굴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예부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도굴이었습니다. 도굴이란 과거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 황금을 몸에 달고 묻혔는데 남의 무덤을 몰래 파서 황금을 꺼내 금화로 재가공한 거죠. 그래서 황금은 도굴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 삼국지의 인물 중 조조, 그 조조는요 실제로 도굴 전담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18세기 시베리아에서는요 도굴에서 얻은 황금을 러시아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기도 했답니다. 또 하나의 황금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유라시아 초원입니다. 유목민과 황금 문화가 연결되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이동성 때문에 황금이 더 필요했습니다. 몸에 달고 다니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전공을 세운 부하에게 황금 장식을 만들어 붙여주었습니다. 전공이 쌓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황금 장식. 사망하면 그 황금 장식 부착한 채로 땅에 매장했어요. 황금은 영생을 상징하니까 영생하라고요. 그래서 온몸을 황금으로 바른 황금 인간도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가장 오래된 황금 인간은 1972년에 불가리아에서 발견된, 지금부터 6,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 때와 동시됩니다. 그 황금 인간은 온몸에 1.5kg 황금 장신구를 곳곳에 두른 인간 황금 인간입니다. 이 유라시아 유목민 황금 문화가 민족 대이동 시대에 러시아, 헝가리, 유럽을 통해 영국에까지 전파됐습니다. 말만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황금도 같이 간 거죠. 한반도에도 유라시아 황금 기술이 왔습니다. 경주 계림로에서 발굴된 황금 보검과 똑같은 것이 카자흐스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7시간, 5,000km 거리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황금 문화가 늦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옥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금 문화가 2000년 전 신라에 들어왔을 때도 금관에 옥장식이 있습니다. 금관의 옥장식, 세계에서 신라가 유일하답니다. 수많은 재화, 예술, 권력, 현대사까지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황금 안에 담겨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가득한 황금 역사였습니다. 낭만적인 고고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황금 이야기 정말 낭만적이네요. 고고학자의 삶이란 휴대폰도 안 터지는 데서 한 열흘씩도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강인욱 교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고고학에 더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황금 이야기 정신을 쏙 빼고 정신없이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그 유물을 발굴한 이후에 그 이후 과정도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중국 시안에 갔을 때 진시황릉의 병마용, 규모와 분위기 같은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멀리 연구원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떤 고고학 발굴 현장이든 현장 보존이나 연구, 해석 같은 과정에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할 것 같았어요. 허수경 시인, 그 허수경 시인이요. 고고학을 공부하러 독일에 건너간 후에 이 고고학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이 박하라는 책인데 제가 읽었어요. 이 메모를 보니까 2012년 1월이네요. 아련한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있는 이야기였어요. 시적인 고고학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시인은 이 고고학자를 먼 시간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 남의 시간을 발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남의 시간을 발굴하는 일, 가슴이 찡 울렸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작업이 수반되지만 틀림없이 흥미롭고 도전적인 삶이 되겠죠. 인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 저도 희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가져 고고학자가 되어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하워드 카터. 아마추어지만요, 또 그 직관과 어릴 때 읽은 책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기반으로 해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그 하인리 슐리만, 그 사람도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살짝이라도 황금 이야기 속에 살짝이라도 곁들였더라면 젊은이들이 미래를 선택하는데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타임캡슐도 생각났습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기는 유물. 서울시에서는요,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수도로 정한 600년 기념이죠. 그때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했었는데요. 서울 정도 1000년 되는 2394년 11월 29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고학보다 훨씬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고고학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황금 인간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뒷바라지했던 일반인들의 삶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뭔가 마음이 더 피폐해졌을 것 같은데 금태치를 위한 노예 같은 삶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황금과 관련된 금원들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